1cm가 안 되는 피부 절개하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관절 연골의 일부만 닳아있을 경우나 반호사 연골판에 손상이 있거나 십자 인대의 손상 등을 고칠 수 있는 게 내시경 수술이고요. 장점으로는 수술 흉터가 작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치료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퇴행성 관절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 연골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연골이 손상이 됐을 경우 연골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에 의해서 살이 베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면 그것들을 꼬매놓거나 맞춰놓으면 잘 자라나서 원래로 복구가 되는데 연골 같은 경우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인위적으로 연골에 수술적인 치료를 가해서 연골을 재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특히 연골 성형술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미세 절골술, 이거는 우리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적당하게 제거한 후 연골하고의 구멍을 낸 이후에 그 부위에 개발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한다거나 콜라겐 합성물을 넣어줌으로써 연골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변형이 아까 오자다리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는 오자다리, 즉 내반 변형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안쪽 무릎에 지나친 체중 부하가 일어나면서 안쪽 연골이 손상이 많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경우는 안쪽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 특히 오자다리 변형이 있는 분들한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밑에 다리인 경골 부위를 절골을 해서 오자다리를 일자다리로 교정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안쪽 무릎에 손상된 안쪽 무릎에 오는 스트레스를 바깥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오자다리 변형이었던 분을 이렇게 수술 후에 바깥쪽으로 중심이 이동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했는데요. 지금 하나 더 지금 보니까 자각 연골 이식술이라는 게 또 있네요. 저건 또 어떤 건가요? 연골 성형술의 일종으로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연골 손상의 범위가 좀 컸을 때, 특히 젊은 층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데요. 자기 연골의 일정 특정 부위를 동그랗게 떼어다가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천공술은 어떤 잔디밭에 잔디가 듬성듬성 손상이 됐을 경우, 작은 부위가 있을 경우 그 잔디를 밭을 용 가른 다음에 구멍을 내고 잔디 씨앗을 뿌려서 잔디가 자라나게 한다면 네. 이 경우에는 아예 다른 부위에서 잔디를 떼다가 붙여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엑스레이상에서 가장 심한 변형이 왔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연골 성형술이나 내시경 수술이나 근위경골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럴 경우는 손상된 연골을 충분히 제거한 이후에 금속 치환물과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하게 변형이 된 이런 다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보기와 같이 일자의 모양을 갖추면서 깨끗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인공관절을 고려하시라 그러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인공관절을 했을 때 내 그 예후를 걱정을 많이 네네.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예후는 95%에서 좋은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감염이라던가 골절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1에서 한 4%, 논문에서는 1에서 3%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사 입장으로서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미리 수술 전에 충분한 네. 준비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자분의 그 건강을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단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좀 내원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의 치료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이라고 하면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여서 내 무릎에 그 과부하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일 거고요. 네. 생활 습관의 개선 그리고 과한 노동. 그러니까 과한 노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한가미를 내가 들고 10m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쌀한가미를 내가 들는 일이 있으면 수레를 이용해서 이동한다거나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정도를 좀 줄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법들 같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치료 방법도 한 번 손상된 관절을 100%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수적이겠고요. 증상이 진행이 된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서는 늦지 않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 치료 방법에는 약물, 주사, 수적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한 관절 운동은 피하시고요. 또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통증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V건강 속으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